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난 사고인지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자세한 소식을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이어 산산조각 기체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강원도 양양 명주사 인근 야산에 헬기가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후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선 시신 5구가 발견됐습니다. 애초 70대 기장과 50대 정비사 총 2명이 탑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대 정비사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 등 추가 탑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9시 30분쯤 강원도 속초의 헬기 계류장을 출발해 인근 야산을 둘러보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 고성, 양양 등 지자체 3곳이 공동으로 약 10억 7천여만 원을 내 민간업체에서 빌렸습니다. S58T 기종으로 물 1,8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중형 헬기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태풍급 바람이 부는 등 강풍이 심하게 불자 강원도청이 순찰을 요청했고 비행하며 산불 계도 방송을 하던 중 추락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은 헬기 업체와 군청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원 확인 좀 됐습니까? 네, 양양 장례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번 추락 사고로 숨진 5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기장 1명과 정비사 2명, 그리고 신원 파악이 아직 안 된 여성 2명의 시신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락 직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시신의 훼손이 커서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 일부 유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요. 또 과학수사대가 들어서는 모습도 관찰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조사 당국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 이 헬기에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5명이 타게 된 겁니까? 네, 비행을 하려면 비행 계획서라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추락 헬기의 비행 계획서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당초에 기장 이모 씨 외 1명이 탑승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숨진 기장 이모 씨가 오전 8시 51분쯤 직접 양양공항 출장소에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바로 2분 뒤인 8시 53분쯤 이 공항에서는 이 내용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탈 것이라고 보고가 됐고 그대로 승인이 돼서 비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제출된 계획 보고와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른 것은 명백히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탑승 경위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찰은 이렇게 위반을 해서 3명이 추가로 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런 위반 사항이 이번 사망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기체가 노후된 것은 사망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헬기는 지자체가 계약만 했을 뿐 소유는 민간 업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과 정비사 등도 민간 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양양 장례문화원에서 JTBC 신진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에 침체됐던 소비 심리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호프집도 편의점도 모처럼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가 열린 지난 24일 서울의 한 호프집. 한 달 전 예약을 마친 손님들이 속속 자리를 잡습니다. 월드컵 전에는 조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계절적인 요인이나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월드컵 개막하고 손님들이 좀 늦었는지. 네, 저희는 월드컵 개막하고 손님이 한 100% 늘은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경기. 함께 탄식하고 환호하고 응원하니 재미가 2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원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경기 보는 것도 좀 K리그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축구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추운 날씨와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 여파 속에 열린 이번 월드컵. 이 때문에 올해는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집관족을 겨냥한 상품과 할인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밤에 월드컵 하니까 집에서 치킨 먹으려서 보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TV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러자 치킨 업체를 비롯해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마트나 편의점 매출도 크게 뛰었습니다. 우루과이전이 열린 24일, 한 편의점 브랜드의 맥주와 안주류 매출은 각각 1년 전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거리 응원이 열린 광화문 인근 편의점 매장의 경우 지난주보다 맥주는 10배, 핫팩은 15배 많이 팔린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화 모양으로 치킨을 튀겨서 파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은 월드컵이나 피파 같은 단어를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 선수나 소속팀인 토트넘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얼굴이 새겨진 햄버거 박스나 라면에 모바일 앱으로 손흥민 선수와 AR 사진을 찍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 때 또 멋있는 골로 보답하지 않을까라는. 4년 만에 다시 열린 세계인의 축제. 잘 싸운 첫 경기와 기대되는 앞으로의 경기에 굳게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앞서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외에도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숲속 나무들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차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한 소방대원들이 투입됩니다. 오늘 새벽 5시 25분 부산 영도구 태종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하얀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이틀 전. 불은 약 40시간 만인 오늘 낮 12시쯤 진화됐습니다. 첫 불길은 어제 오전에 잡혔지만 강한 바람으로 불씨가 되살아나 어젯밤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진 돼지우리 건물이 까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38분 경주시 한 돼지 축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새끼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바닷가 테트라포드에서 응급처치 중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34분 부산 해운대에서 한 남성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남성은 4에서 5m 아래로 떨어졌지만 재빠른 구조 덕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만 13세로 1살 낮추겠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권단체는 여전히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촉법 소년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1.6%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소년원에 새로 들어간 원생 가운데 만 13세 비율입니다. 법무부는 13세 소년범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대 소년원 2년의 보호 처분이 아니라 교도소 수감 같은 형사 처벌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반면 인권단체는 이 분석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통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먼저 촉법 소년의 범죄 건수,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한 건 맞지만 흉포화됐다고 단정하기 힘듭니다. 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는 절도와 폭력 등이 80%에 육박하다 보니까 성폭력 등 강력 범죄 비율은 약 5% 수준,
이 같은 흐름은 최근 5년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긴 힘듭니다. 해외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독일과 미국 15개 주가 법으로 만 14세로 정했고 일본 역시 지난 2000년 법을 개정해 연령을 낮춘 게 현재 우리와 같은 만 14세입니다. 형사처벌보다 교육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소년범들에 대한 교육 기능은 이들 국가에 비해 부실합니다. 국내 소년원 10개 가운데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는 4개뿐입니다. 나머지 소년원에선 검정고시 준비만 가능한데 검정고시 합격자 수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년원은 모두 간판을 학교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 교육을 하나도 안 해요. 미국과 캐나다는 소년원 자체를 교육부 산하에 두고 교과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년원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게다가 소년범들의 가정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부모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진이 만난 소년원 입소를 앞두고 있는 소년범들 역시 부모의 관심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거다. 환경도 문제지만 일단 소홀한 것도 밖에 별로 돌아다니면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밖에 재미를 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뭐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동네 형들. 처벌만큼 중요한 건 이들이 성인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여건도 함께 제공되는가입니다. 가해자 겸 사실상 피해자거든요.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해본 기억도 없고 어릴 때부터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가니까 당연히 비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만 13세의 소년원생 비율. 10세와 11세, 12세보다 많은 건 맞지만 여전히 1.6% 수준이었습니다. 이 1.6%에 대해 우리 사회는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말하기 전에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엄마처럼일까요? 고모처럼일까요?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건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한 번 둘째 딸과 함께 공개 행사에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전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존귀하신 자제분, 이름은 김주혜, 둘째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처음 나왔고 열흘 만에 두 번째 공개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사진 보면 정말 엄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미지 연출을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겠죠. 사진을 보시죠. 왼쪽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 엄마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둘째 딸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머리 스타일과 옷까지 엄마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또 김정은도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이고요. 또 지난 18일 첫 번째 등장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힘을 많이 줬습니다. 당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개발, 발사 공로자와 기념사진 촬영 행사였는데 김주혜는 2013년생, 그러니까 10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의 딸이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네, 옷도 아빠랑 똑같이 맞춰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일명 백두혈통, 로얄 패밀리를 공개하는 건 정말 드물 일이라서 우리도 그렇고 외신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걸 아는지 반응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사진에 슬슬 좀 푸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요. 북한 정권 수립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혼자서만 머리를 묶지 않고 흰 양말을 신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딸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진짜 딸이 공개된 이후에 조선중앙TV가 이 소녀의 출연 부분을 재편집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반응을 계속 보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진짜 딸이 나오니까 가짜 딸은 삭제를 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딸을 왜 연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견학 온 건 아닐 테니 후계자라서 뭐 지도자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도 있을까요? 제가 앞서 키워드로 엄마처럼 고모처럼 이렇게 띄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모,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사실 어떤 후계나 역할론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녀 셋을 두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2010년생 큰아들과 2013년생 둘째, 그리고 성별을 알 수 없는 2017년생 셋째. 아직 다들 어리고요. 또 김주애가 후계자라면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우상화 선전을 했을 텐데 그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통화를 해보니까 김주애가 미래 세대를 상징한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 그럼 뭐 북한의 MZ 세대를 뜻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MZ 세대보다도 더 어린 세대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파 세대인가요? 정말 미래 세대인 거죠. 네. 아주 어린. 네. 그러니까 이런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핵과 미사일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과 외부에 던지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 들어보시죠. 백두 혈통이면서도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화성 17행이 백두 혈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북한 미래 세대까지도 지키는 일종의 안전 지킴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현재 뭐 한반도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뭐 김정은 딸이 공개됐다는 것보다도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저희가 잘 분석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참담한 역전패를 당한 아르헨티나. 사우디 팬들은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메시는 어디에 있느냐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2차전에서 멋진 결승골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 아르헨티나를 구해낸 것도 역시 메시였습니다. 유럽 최고 스트라이커라 불리는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득점 기계라는 별명을 가진 그이지만 멕시코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번째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터졌고 참아왔던 그의 눈물도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득점을 해왔지만 마침내 터진 월드컵 데뷔골은 그와 폴란드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이미 우루과이전에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심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중압감을 안고 뛰는 그이지만 또다시 기대를 걸게 되는 우리의 캡틴. 우리에겐 손이 있다.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Su abitazioni che non ci sono più.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나전이 있는 내일 비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 선수들과 경기를 치른 지난 24일 밤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온 응원단 옷차림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상 8도. 조별리그 2차 가나전을 치르는 내일 밤 10시는 더 따뜻합니다. 광화문 일대 예상 기온은 영상 14도입니다. 하지만 옷차림을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모레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옵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조별리그 3차 포르투갈전이 펼쳐지는 다음 달 3일 새벽 0시는 영하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 응원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인대나 힘줄 손상의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핫팩 같은 걸 붙여서 심부 체온을 유지를 하거나 계속 팔다리를 조금씩 이제 움직이게 돌려주면서 오는 30일에는 남부지방에서 올겨울 첫눈도 예상됩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